Hi guys! 구너고입니다. 또 제가 새로운 곳에 오늘 왔어요. 여기는 저도 지금 오늘 처음 오는 곳인데 커피숍입니다. 커피숍인데 좀 다른 곳이랑 다르다면 음악 카페예요. 이름도 카페 바흐라고 해서 여기 오면은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그냥 정말 옛날 올드한 팝송까지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음악 카페인데요. 이렇게 또 클래식 음악이 너무 배경음악으로 많이 나오고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또 클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클래식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카페 바흐에 왔긴 했지만 바흐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이미 바흐에 대해서는 여러 번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바흐가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였다면 그 후 고전파라고 하죠. 고전파 시대의 작곡가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건데, 음악에 정말 관심이 없어도, 클래식 음악을 모르고 관심도 없어도 한 번 이상은 들어보고 알만한 작곡가예요. 정말 유명한 모차르트 그리고 하이든입니다. 조금 뒷북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얼마 전에 배우 강동원이 뉴스룸 손석희 앵커와 가진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많이 뒷북을 치는 경향이 있죠. 유튜브에서 보게 됐는데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정말 인상이 깊었던 거는 손석희 앵커의 상업 영화에 대한 생각, 그리고 상업 영화 배우냐라는 질문에 제가 제 돈으로 영화를 찍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상업 영화 배우로서 상업 영화에 출연한다면 최소한의 목표는 저를 믿고 영화를 만들게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라고 정말 명확하고 클리어 깔끔하게 본인의 생각을 말하고 또 예민할 수 있는 그 예술과 상업에 대한 어떤 선을 긋지 않고 같은 영화일 뿐이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한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업영화 그리고 독립영화에 비유를 해보자면 고전파 시대 작곡가 하이든은 그 시대 때 상업 예술을 하는 상업적인 작곡가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작곡가들은 꽤나 배고픈 작곡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프로 뮤지션에게 가장 필요한 건 경제적 여유? 그런 여유는 결국은 귀족들한테서 나오는 거였는데요. 하이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든든한 서포트가 되어준 오스트리아 왕족 에스터 헤이지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은 대대로 음악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음악을 하는 아마추어 뮤지션들이었어요. 신인 작곡가 하이든은 뮤직 디렉터로서 그 가문에 들어가게 되면서 하이든이라는 이름 자체를 온 유럽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교향곡의 아버지답게 살면서 작곡한 104개의 교향곡 중 70개를 자신을 든든히 서포트해준 에스터 헤이지 가문의 니콜라스 왕자한테 바쳤다고 해요. 또 그 니콜라스 왕자가 바리톤이라는 음악 악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연주도 꽤 잘했다고 했는데, 그 왕자를 위한 바리톤 음악만 약 150개 이상을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하이든은 정말 열심히 열일하는 작곡가 중에 하나였고, 또 옛날 음악가들은 단명하는 걸로 유명한데 하이든은 그 당시에 다른 작곡가들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오래 산 작곡가 중 한 명이에요. 무려 77세까지 본인이 작곡가로서 추구하는 예술과 그리고 고용인 음악가로서 예술 둘 다 놓치지 않는 정말 현명한 작곡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모차르트는 그 당시 대중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이든은 몰라도 모차르트는 알 정도로 지금은 모차르트가 훨씬 더 인지도가 높고 대중적인 클래식 작곡가 중 한 명인데, 당시에는 완전 정반대였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모차르트는 전형적인 음악 천재로서 3살 때 피아노를 시작했고 7살 때는 무려 작곡을 또 음악 신동의 길을 차근차근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음악 피아니스트로서 투어를 시작하게 됐는데, 성인이 된 후 20대가 된 모차르트는 어렸을 때만큼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연주 투어로서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모차르트에게 다른 귀족들을 소개시켜주면서 여기서 레슨을 해라, 일을 해봐라 라고 권유했지만 그것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방 그만두고, 그리고 가문에 고용된 작곡가로서의 모차르트는 스스로의 그런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모차르트 음악은 너무 철학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에 오디션들이 많잖아요. 슈퍼스타 K나 K-POP 스타, 그런 데서 심사위원들이 싱어송라이터한테 이 곡은 너무 심오하다 혹은 대중적이지 않다라고 평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 때는 귀족들의 취향에 맞게 음악을 해야 먹고 사는, 한맛 잘 살 수 있는 길인데,
그러지 않았던 모차르트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들었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엄청난 곡을 많이 만들었다는 건 정말 천재,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할 수는 없는데, 그 당시 모차르트는 하이든처럼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을 분명히 했고, 이 사실은 결국은 돈이 바탕이 된 음악은 순수 예술이라고 말할 수 없고, 돈이 좀 없고 배고파 봐야 순수 예술이지 라는 생각이 결코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모차르트도 결국은 안정된 삶을 원했기 때문인데요.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술가라고 흙 파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흙 파먹고 살 수는 없죠. 돈을 벌어야 하고 싶은 걸 하고, 그거는 그 옛날이건 지금이건 그리고 앞으로건 변하지 않는 팩트일 것 같아요. 결국 상업예술이든 순수예술이든 다 같은 예술이라는 틀 안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하이든과 모차르트 둘 모두 클래식 음악이라는 예술을 통해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남아있을 대단한 작곡가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클래식 영상 속에서 추천하고 싶은 한 가지는요, 여기 경주에 있는 좀 색다른 카페인데요. 음악을 좋아하고 또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한 번쯤 와서 커피나 다른 다양한 음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서 음료를 마시면서 힐링하고 가기 정말 좋은 카페예요. 그래서 한 번쯤 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진짜 완전 멋쟁이. 이런 공간을 갖는 게 옛날부터 꿈이었는데, 그래서 여기 자주 올 것 같아요, 앞으로. 저의 클래식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항상 그렇듯이 새로운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Bye guys!